반갑습니다. 이번 주 원격 수업 마지막 주제, 여러분들 교과서 220페이지에서 오늘 226페이지까지 볼 건데요. 다문화 사회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자,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내용들 여기 지금 221페이지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여기는 밑줄 치라고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게 되면은 오늘날 이제 우리 사회는 인구 구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줄부터는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 가야만 외국인을 볼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을 자주 만날 수 있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습도 쉽게 접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두 번째 문단은 다문화 사회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교통수단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연결과 이동이 가속화됐고 우리 사회는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민자,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표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 알아볼까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분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국적별 분포,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체류 유형별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것부터 이제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의 비율이 가장 많다. 체류 유형별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문단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 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 자, 여기도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1990년 후반에 우리나라 국내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내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이 생기면서 위험한 특히 일들이라든지 그래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졌다. 안 하려고 하는 거죠. 3D 업종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필요한 일인데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고 또 인건비가 그만큼 상승했는데 그러한 인건비를 우리 이윤이 남으려면은 인건비가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특히 국제결혼 이민자가 증가한 주 요인으로는 농어촌 남성들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 농어촌 지역은 성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면서 1990년대 초부터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이 있었어요. 그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요즘에는 도시 거주자들의 국제결혼도 증가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한 장 넘겨서 교과서 222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제목을 보면은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다양한 이제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단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것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보도록 합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아이를 안 낳고 고령화,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 또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그 농어촌 지역은 젊은 사람이 적잖아요. 근데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농촌으로 흘러들어오면서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고 이래서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면 우리가 보다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고 풍요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문단은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단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이제 부정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민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이제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아직도 알게 모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 심화
외국인 범죄 증가, 외국인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우리 문화랑 문화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적인 측면을 각각 정리해서 받으시고요. 생각 키우는 활동에 나오는 자료 1번을 보시면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료 2번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네요. 이렇게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한 장 더 넘겨서 다문화 사회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자 밑줄치기를 할게요. 두 번째 문단 봅시다. 자,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내 근로자랑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자. 그러니까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있어요. 기업이 그 정보의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제도인데 이제 국내 근로자랑 똑같은 일을 해도 굉장히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내 근로자랑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차원을 마련하고 또 특히 국제결혼 이민자를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재능 나눔으로 요리 교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슨 법? 그렇죠.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권리는 국적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겠죠. 그래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제정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자, 그리고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문화 축제를 열어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외국인들끼리만 즐기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또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등등 이런 것들이 해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법과 제도적인 측면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은 의식적인 측면이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편 기업이나 학교 등지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거나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해서 내국인이 이주 외국인을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다문화 이해 교육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을 보면은 참 다문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에서는 이제 국가적, 법적, 제도적 차원과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나와 있는 의식적. 의식하면 캠페인이죠. 그래서 캠페인 교육 이런 측면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22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의 필요성. 여기는 읽어보시면 뭐 너무나 쉬운 이야기들인데 쉽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우리가 갈등을 줄이고 여러 정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려면은 또 나와 있어요. 문화 상대적인 주의 측면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시면은 자, 우리가 또 했던 얘기가 반복돼서 나와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생각 키우는 활동. 자, 고민 1번, 고민 2번을 보시게 되면 국제결혼 이민자의 자녀가 종교에 따른 음식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고민 2번은 북한 이탈 주민인 학생이 언어 차이랑 사회적 편견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 해결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 226페이지 빨리 끝났네요. 자, 226페이지를 이미 근데 여기도 다 선생님이랑 점검하고 봤던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1번과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초성을 참고해서 용어를 써보자고 하는 건데 너무 쉽네요. 그쵸? 첫 번째 뭡니까?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는 그렇죠.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은
그렇죠. 다문화 가족 지원법. 자, 2번은 OX 퀴즈에서 각각 대답을 한 거를 지금 쓴 건데 학생이 맞힌 문제 개수를 써보자. 근데 여러분들 그냥 1번, 2번, 3, 4, 5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되겠죠. 1번. 다문화 이해교육은 일반 시민들을 제외하고 이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된다. 맞을까요? 아니죠. 다문화 이해교육은 우리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렇죠. 맞죠? 5. 그 다음에 3번. 자,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부정적 측면의 변화도 있고 긍정적 측면의 변화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자, 5. 그 다음에 4번.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근로자 증가, 국제 결혼 이민자 증가 등이 있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이야기네요. 5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 심화. 그렇죠. 또 외국인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이거 5가 되겠네요. 근데 이 학생은 지금 X로 풀었으니까 이 학생이 맞힌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문제를 맞췄다 이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다문화 사회의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 다문화 사회의 의미와 다문화 사회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선생님이랑 이번 주에는 많은 내용을 함께 점검을 했는데 학교에 등교를 했을 때 선생님이 여기를 다 복습을 해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단원 매듭짓기랑 이런 것들 각자 다 받으시고요. 다음 주 이제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게 되었을 때 선생님과 세계화 평화 그중에 1단원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이 원격 올수업 영상을 통해서 각자 진도를 다 보충하고 교과서에 표시를 해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등교 이후에는 세계화 평화 1단원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